앞으로 포워드에서 레이어 내는 방법을 제가 했죠. 자, 종류가 있었다겠어요. 뭐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다겠죠? 네 가지가 있었었는데, V라인을 자를 때, 층이 얘가 층이 없는 거, 층이 살짝 있는 거, 이런 라인이 있는 거, 이런 라인이 있는 거,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층이 거의 이 정도 있는 거가 거의 많아요. 긴 머리 레이어에 V라인을 자를 때. 그러면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앞에서 하나 자르면 얘가 요만큼 올 것이고, 얘가 이 정도 가면은 요 정도 올 것이고, 얘가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로 깊은 V라인을 알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똑같이 얘는 어떻게 했어요? 요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동. 내가 뒤에서 앞으로 해서 당겨서 커트를 했잖아요. 포워드 방향으로. 근데 내가 얘는 고정으로 한 거죠.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이동이에요. 이동.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동을 해서 다이아고널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다이아고널로 해서 이동으로 가는 게 있고요. 아니면 피벗 포인트로 해서 방사형 포인트로 해서요, 낮은 각도로 포워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이드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의 차이점은 뭐냐? 얘네들은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요 머리가 대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무거워요. 얘는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 대신에 얘네들은 무겁다고 그랬죠? 무거운데 잘 뻗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많이 뻗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요 상태에서 떨어지는 요 선이 요런 라운드의 형태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요, 요 형태에서 떨어지는 선이요, 일직선으로 떨어져요. 요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는 항상 두 가지의 각도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떤 각도? 앞에 있는 층, 옆에 생기는 요 층. 두 가지 각도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각도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커트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에 있는 층, 그리고 이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는 무게선에 있는 층,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MMS 방해선 커트에서 가장 핵심은요,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하지만 요 파트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남성 커트나 여성 커트에 대한 그런 무게감, 이 무게감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수술 안 치잖아요. 수술 안 치는 방법은 무게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무게감을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 무게감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질감이 아닌 양감으로 자르셔야 되거든요. 그 양감을 라운드로 자를 것이냐, 사각으로 자를 것이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실습에 들어갔을 경우는 그 찾아내는 정도가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냐면 정말 쉬운 커트예요. 정말 쉽게 자르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어려운 커트예요. 정말 어려워요. 여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번 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사이클을 한번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커트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걸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뭘까요? 방사형 포인트에서요, 제가 말을 바꿨어요. 피벗 포인트는 저작권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피벗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똑같은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특허가 다 있어요? 저작권.
그럼 모든 거에 다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에서는 그런 저작권이 다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의 저작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방사형 파트로 이제 정해서 저희가 용어를 쓰겠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응? 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뭘까요? 온베이스라는 거죠. 온베이스. 온베이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이 나오죠? 얘네들은 뭐예요? 수평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운드로 보이죠? 그쵸? 근데 그게 왜 수평인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응? 두상이 둥근이고. 네.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둥근 두상에 수건을 이렇게 놓으면 보일 때 라운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도 똑같이 보이는데 얘는 수평이에요. 자, 그러면 각도를 내리면 요만큼 잘리겠죠? 그쵸? 각도를 조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올라가겠죠? 각도를 조금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 대신에 이렇게 온베이스를 잘라주면 문제점이 또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요? 커트 많이 해보시는 선생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에? 파이죠. 네. 왜 파일까요? 머리털이 없으니까. 그렇죠.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위험해. 어떻게 해결을 해요? 마지막에 라인 다. 네? 건드리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라인 다. 건드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라인만 정리해요? 티닝 처리를 해준다거나. 튜닝 왜 해? 거기 튜닝이 왜 들어가? 자, 오늘 단발머리를 자르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오늘 단발머리를 자르는데 그거에 답을 오늘 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인위적으로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남겨놔야 돼요. 인위적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인위적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또 방법이 있죠. 또 어떤 방법을 하면 돼요? 우리 방향성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대각으로 가요. 대각으로 자르고 여기만 어떻게 해요? 방사형 포인트 온베이스 잘라주면 잘리겠어요? 안 잘리겠어요? 안 잘리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있어요?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죠. 얘네들은 밑에 머리도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죠. 이게 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 커트를 배웠잖아요. 이 방향성 커트를 응용을 해서 우리는 커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8가지의 방향성과 2가지의 섹션을만 가지고 있으면요, 해결 안 되는 머리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꼭 이것만 고집해서 커트를 하는 법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걸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왜? 잘하는 것만 해서는 우리는 절대 답은 못 찾아냅니다. 해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커트를 잘해서 예쁘게만 자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야지 성공합니다. 그쵸? 기술도 똑같아요. 내가 실패를 많이 보고 내가 잘못된 커트를 많이 할수록요, 내가 공부가 더 많이 돼요. 왜 처음부터 예쁘게만 자를 생각을 하세요? 그쵸? 그럼 이걸 했을 때 문제점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금 제가 지적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 손님한테 머리 자르면 막 망칠 때도 있잖아. 그럼 급하게 그거 대처해야 되잖아. 많아요, 안 많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럴 때 머리가 하얘지지 않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 그쵸? 찾아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얘네들 저번 시간에 커트를 했죠? 그쵸? 해서 요 모양을 디자인을 뽑아내서 뭐 했죠? 온베이스 자르고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르니까 요 상태에서 얘가 길어지고 포워드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이 똑같이 가면서 요 파트가 요렇게 된 거죠? 그쵸? 요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요런 디자인에서 뽑아내서 가는데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의 느낌으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죠.
예전에는 한창 어떤 디자이너들이 이런 커트만 구사하는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다 잘 잡아서 조합을 해서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긴 머리 자랐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긴 머리 자르는 방법도요. 지금 여기만 보면 지금 4가지, 5가지의 커트가 앞으로 하는 거 3가지, 또 뒤로 하는 것도 3가지, 밑으로 하는 거 3가지. 그러면은요, 요 긴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한 3, 40가지 나오겠네요. 요 긴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종류가 3, 40가지 넘게 나오겠네요. 그쵸? 100가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종류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면 이 디자인을 우리는 다 잘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잘라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내가 여기서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응용을 해서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내가 조합을 해서 커트를 할 건지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 8가지 방향성에서. 그래서 조합을 해서 내가 가장 이상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단발을 자를 거예요. 단발을 자를 건데, 그냥 일자 단발이 하나가 있고요. 층이 나는 단발이 있어요. 그럼 층을 낼 때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죠. 그쵸? 그냥 일자로 잘랐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층이 났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왜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요? 무슨 상황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야. 왜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없잖아. 많잖아. 많고 없고의 차이예요. 높이, 고도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점이 항상 되는데, 자, 우리가 호리존탈만 커트를 하고 수 있고, 층을 내가 호리존탈만 계속 올려서 커트를 했어요. 각도를 올려서. 우리 각도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호리존탈로 해서 각도를 했는데 두 번째 올라올 때도 잘했어. 네이프 했을 때는 잘했어. 근데 옆에 사이드에서 각도를 올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뒷머리만 쑥 삐져나오네? 여기는 없고 뒷머리만 쑥. 난 각도 정확하게 맞췄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그쵸? 근데 그 모양이 안 나와. 여기가 또 파먹네 이렇게. 없으니까.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또한 내가 머리를 잘 자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밑에서부터 이제 커트를 해서 섹션을 차에서 3등분 해가지고 막 올라갔어. 층을 해서 호리존탈로 올라가더니 버티컬로 하니까 좀 낫다고 그래서 버티컬로 갔어. 아니면 다이아고널로 해서 갔는데 이놈의 층은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어. 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밑에서도 올라갔는데 밑에 층을 어디까지 내야 될지, 각도는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감 잡아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헤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왜 어떻게 하면 그 위에서부터 층을 어떻게 내고 밑에 있는 층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해봤죠. 그랬더니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긴 머리일 때는 어디예요? 긴 머리일 때는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요. 기준선.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자,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내가 잡아서 이 떨어지는 이 길이를 내가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탑 부분에 있는 머리 기준을 내가 먼저 선정을 해요. 내가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을 선정을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층을 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라운드를 정리를 해요.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밑에서부터 라인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밑에가 자르는 건 뭐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뭐죠? 각도로 들어서 자를 수도 있고 원랭스로 자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이 층을 선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얘도 똑같이. 밑에 기준선을 잡고 위에 기준선을 잡고 뭐예요? 연결. 그럼 쉬워야 하실 거야.